지금까지 알파7C를 참으면서 사용해왔던 시간이 억울할 정도로 알파7 마크4가 주는 사용자 경험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제가 드디어 알파7 마크4를 구매했습니다. 마크4 사자마자 부랴부랴 촬영들을 몇 번 진행하였거든요. 오늘은 2년 동안 알파7C를 잘 사용했던 입장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알파7 마크4로 넘어와 버린 사람의 마크4 후기입니다. 스펙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사용자로서 두 기기를 모두 사용했을 때 들었던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파7C를 구매했을 때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알파7C는 구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알파7C를 구매할 시점부터 사실은 알파7C보다는 소니 알파 시리즈의 메인 모델 라인업을 구매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알파7 마크3였죠. 그때는 아직 알파7 마크4가 출시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언제 출시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알파7 마크3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설적인 바디로 평가를 받고 2023년 현재까지도 현역 바디로 충분히 가치가 있죠. 프로 작가분들도 M3 기점으로 많이들 소니로 넘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전설적인 바디를 냅두고 왜 컴팩트 하위 모델격인 알파7C로 왔냐? 딱 하나의 이유, 바로 리얼타임 트래킹 때문이었습니다. 알파7C를 구매하기 전에 운영했던 카메라가 소니의 알파 6400이랑 RX10 마크4였는데 알파 6400은 리얼타임 트래킹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RX10 마크4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얼타임 트래킹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리얼타임 트래킹은 한 번 경험해보면은 두 번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20년 당시에는 혁신적인 AF 시스템이었는데 알파7 마크3에는 리얼타임 트래킹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마크3는 출시일이 2018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알파7C가 사진기로서는 디메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타임 트래킹을 지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파7C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던 알파7C의 특징들은 제 사진 생활에는 그다지 큰 장애가 되지 못하였고 2년 동안 정말 많은 사진들을 알파7C로 찍어오면서 만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 무려 1년 넘게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던 전설의 알파7 마크4가 출시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그렇게 바랬던 리얼타임 트래킹도 탑재했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7 마크4를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엄청난 풍기 향상 때문에 웃돈 프리미엄이 너무 심했죠.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마크4 나오면 무조건 산다. 제 기억으로는 앞자리 4자까지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미쳐버린 가격 때문에 감히 구매할 생각도 못한 채로 그냥 알파7C를 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현재 시점에서 보증기간 남은 중고 바디의 가격이 20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은 알파7 마크4의 압도적인 성능 대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바라왔던 알파7 마크4 만족하냐고요? 당연히 만족하죠. 지금까지 알파7C를 참으면서 사용해왔던 시간이 억울할 정도로 알파7 마크4가 주는 사용자 경험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점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알파7C 말고 알파7-4를 쥐었을 때 드는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립감 자체가 달라요. 훨씬 그립이 깊습니다. 알파7C는 약간 얕은 기분이 듭니다. 살짝 부족해요. 마크4는 그냥 손에 착 감기죠. 알파7C의 컴팩트함 때문이라고는 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 얕은 그립 부분은 알파7 마크4로 바꾸니까 역시 메인 라인업답게 제대로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알파7C에 익숙해져서 알파7C만 쓸 때에는 알파7C의 그립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다지 체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알파7 마크4랑 같이 들고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운용을 할 때에는 마크4 그립이 정말 편하구나, 안정적이구나, 촬영하다가 떨어뜨릴 것 같지도 않구나, 손에 착 감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립감 부분에서 처음 딱 마크4를 잡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달라진 소니의 메뉴입니다. 소니는 꽤 최근까지도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유명했죠. 아니, 사실 안 되었다기보다는 막아두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알파7C도 터치 초점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터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메뉴 터치는 막아뒀습니다. 동세대 라이벌 기업들의 카메라들이 한참 전부터 터치를 적용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정책으로 많은 소니 유저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메뉴 구성 자체도
언제부터 쓰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구형 메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적응하면은 얼추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관성도 떨어지고 타사 대비 불편하다는 것도 부정은 할 수 없었는데요. 알파 7 마크 4는 드디어 신메뉴 적용에 메뉴도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감격스러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터치가 됩니다. 신메뉴 적용에 터치도 풀사이즈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도 참 좋다, 편하다. 소니는 왜 이제서야 이걸 넣어줬을까 싶었습니다. 이거 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왔던 거야? 캐논이랑 파나소닉이 미러리스 부분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서 이제 조금씩 푸는 건가? 역시 시장은 적당한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크 4가 알파 7C보다 훨씬 빠릿합니다. 일단 새롭게 개발된 이면조사 엑스모어 R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면서 기존 프로세서 대비 8배 더 빠른 신형 비욘즈 XR 프로세서 덕분에 사용하면서 반응도 빠릿빠릿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 바로 촬영에 돌입을 할 수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촬영하면서 버퍼 처리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음을 확실히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물 스냅을 촬영하면서 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 정도 속도로 단발로 꽤 연속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편인데 한 번에 몇십 장, 몇백 장은 찍는단 말이에요. 알파 7C는 저장 속도가 제 셔터 속도를 못 따라가는 반면에 알파 7 마크 4는 거의 체감상 셔터를 누름과 동시에 바로 저장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촬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찍혔는지 모델분들이랑 리뷰를 하잖아요. 뭐 사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마크 4는 기다림 없이 바로 리뷰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알파 7C 는 조금 기다려야 했던 점 때문에 동시에 운용할 때 더더욱 역체감이 심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컸냐면은 알파 7C 저장 로딩 기다리다가 모델님이 얘는 로딩이 좀 기네요 라고 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타다다닥 찍은 다음에 이거 확인하기 전에 계속 사진들이 저장되는 걸 기다려야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알파 7C만 사용해왔을 때는 알파 7C의 버퍼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동시에 운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심하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파 7C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알파 7 마크 4가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립의 다이얼과 다양한 커스텀 키들이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알파 7C는 컴팩트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끝나누기 때문에 다이얼과 커스텀 키를 배제했다는 느낌이 더 컸거든요. 바디가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 다이얼 하나를 못 넣겠어? 여기에 버튼 하나를 더 못 넣겠어요? 기존에도 알파 7C를 사용하면서 컴팩트함 때문에 조작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기보다는 끝나누기 때문에 조작성에서 일부러 손해를 보게 했다는 느낌을 받아왔었는데 알파 7 마크 4에 와서는 이 풍부한 커스텀 키들 그리고 뷰파인더로 촬영할 때 은근히 편한 조그 셔틀 그리고 커스텀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까지 알파 7C에서는 없어서 못 써왔지만 있으니까 확실히 편한 조작성 역시 좋네요. 물론 조리개 우선 모드에 ISO 자동으로 설정해두면 생각보다 별다른 카메라 설정할 것 없이 알파 7C도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긴 하지만 좀 더 카메라를 이것저것 조작하고 정성스레 셔터를 눌러서 한 장을 정갈하게 남긴다, 촬영을 한다 라는 개념 하에 바라보자면 알파 7 마크 4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풍부한 조작 하드웨어들은 확실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듀얼 슬롯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알파 7 마크 C는 싱글 슬롯이에요. 미러리스 시장이 처음 DSLR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나오던 말이 미러리스는 불안정하다 였거든요. 사진 찍다가 데이터베이스 에러 나서 촬영했던 데이터들 다 날라갔다라는 후기가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러리스 하면 소니이던 시기니까 소니의 미러리스는 레거시 DSLR 메이커들에 비해서 불안정하다라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도 알파 6400과 RX10 마크 4를 쓰면서 실제로 연사 찍다가 버퍼가 끝나고 다음 컷을 촬영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오류 화면이 뜨면서 찍었던 사진들 다 날리고 SD카드를 포맷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소니 시스템과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증발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소니 바디를 쓰면서 데이터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은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알파 7 마크 4는 저장 장치를 2개 넣어서 분산 저장시킬 수 있는 듀얼 슬롯을 지원합니다. 알파 7C를 쓰면서 데이터를 날린 적이 없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듀얼 슬롯을 지원한다는 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 4의 제1 슬롯은 SD카드에 더해서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가격이 비싸서 저는 못 쓰고 있지만
SD카드 대비 안정성, 속도, 내구성 모두 월등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SD카드 단일 슬롯만 지원하는 알파7C보다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섯 번째,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음이 체감되었습니다. 사실 소니 바디들이 보여주는 촬영 퍼포먼스 대비 항상 LCD는 아쉽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전설적인 바디로 평가를 받는 알파7 마크3도 TFT LCD 디스플레이만큼은 아쉽다는 평가가 대부분일 정도로요. 알파7C 또한 92만화소 3인치 디스플레이로 경쟁사 동급 바디들의 디스플레이 대비 아쉬운 스펙입니다. 카메라 자체에서 봤을 때는 노출 다 날아간 줄 알고 사진 망쳤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컴퓨터로 옮겨서 보니까 제대로 찍혔던 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알파7 마크4는 소폭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평가가 박하신 분들께 소니 카메라의 디스플레이는 구도의 확인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알파7C에서 알파7 마크4로 넘어온 입장에서 마크4의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알파7C보다는 좋아졌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곱 번째, 뷰파인더 또한 더 커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알파7C는 엔트리급이긴 해도 엄연히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는 체급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아쉬운 뷰파인더를 갖고 있었는데요. 0.39인치에 0.59배율 정도면 거의 RX100 시리즈에 달려있는 뷰파인더랑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알파7 마크4를 쓰니까 이게 뷰파인더구나, 이제 뷰파인더 보고 찍을 맛이 나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생각보다 크기랑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도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알파7C가 처음 나왔을 때 풀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가볍다, 다른 풀프레임 대비 훨씬 부담이 적다 라고 광고를 했었잖아요. 다른 풀프레임 미러리스들 대비 여기 머리를 똑 떼서 없애버렸으니까 카메라 가방 수납에도 훨씬 좋다고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알파7 마크4도 그다지 크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 가방에는 살짝 튀어나옴이 있긴 해도 안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고, 무게는 509g의 알파7C 대비 658g으로 약 150g 정도 무거운 수준인데 어차피 둘 다 힘을 주고 신경을 써서 들고 있어야 함은 동일하고, 알파7 마크4는 무거운 대신에 그만큼 그립감이 안정적이라 알파7C 대비 그다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렌즈가 크고 무거우면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알파7 마크4도 알파7C에 비해 크고 무거울 뿐이지 기존 풀프레임 DSLR 대비 작고 가벼운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소니의 렌즈군들은 최근에는 화질은 물론이고 경박 단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도 제가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보다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쓰고 싶으면 풀프레임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아홉 번째로 소프트 스킨을 지원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카메라 자체에서 소프트 스킨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최대로 켜놓고 아예 포토샵 보정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알파7C처럼 완전히 적나라하게 로우한 피부보다는 소프트 스킨 기능을 키면은 한 번은 잡아주니까 조금 더 작업을 할 때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알파7C를 쓰다가 알파7 마크4로 넘어오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파7 마크4가 비교적 상위 포지션이고 가격적으로도 더 비싸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더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알파7C가 절대로 나쁜 기기는 아니고, 언제나 그렇듯 가장 중요한 거는 기기 탓보다는 사진을 찍는 두 손과 공부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는다면 모델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찍어왔던 것처럼 알파7C로도 못 찍을 사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알파7 마크4 알파7C였습니다. 감사합니다.